연합뉴스가 정말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유통을 했나. 지금 이제 드러난 것만 지금 2,000건의 기사형 광고가 있었는데 네.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중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중제재라는 비판이 그 적절한가요? 근데 사실 원래 이게 규정 아닌가 그게? 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프레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이중제재 플러스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네. 우리는 소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받아줬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제재를 살펴보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이 6점 이상 누적되면 제재와 재평가를 같이 받는 게 재평의의 룰입니다. 근데 재평이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따져 물었어야죠. 그럼 처음부터. 맞습니다. 네. 소명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명을 안 들었습니까? 연합뉴스는 오히려 다른 언론사보다 소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평위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지금까지 소명을 4번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첫 번째 소명이 뭐였냐면 다른 언론사들 다 기사를 긁은 다음에 다른 언론사도 했다. 왜 우리만 가지고 우리랑 그러냐? 똑같은 기사가 있네? 이렇게 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냈고 4번의 소명 모두 왜 2,000건의 기사를 지웠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던 소명이었고요. 보통 다른 언론사들은 한두 번씩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오히려 소명을 많이 했다. 소명을 못했다가 아니라 소명이 부적절했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절대 그 언론이 중립적이었냐, 영향력이 크냐 작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앞으로 중립적으로 논조가 좋은 언론사와 영향력이 큰 언론사는 재평의 심사에서 예외를 둬야 되는 걸까요? 미디어를 만드는 본격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어물어물어물어물어물.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금준경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말이 기네요 생각보다. 네, 저희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됐는데, 네. 이 미디어 어물어물의 지난 회 방송이 9월 16일이었습니다.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약 2달간의 네. 휴식기를 전한 뒤에 네. 시즌 2로 이제 컴백을 하나 했더니 네. 오늘이 시즌 1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2달 쉬었다가 급작스러운 통보를 받으셨군요. 네. 네. 시즌 2를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미디어 오늘 쪽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쪽에서 이제 저에게 주는 그 소정의 출연료가 있는데, 네. 조회수가 그 기대에 차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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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잘못 아닙니다. 그치? 네. 선배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 줄 거지? 네. 네. 선배 잘못 아닙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네 잘못이죠? 네, 다 같이 나오는 너네들. 네. 엠빵 하시죠. 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이 또 열심히 하면은, 네. 알아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이 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드릴 겸,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미디어계에서 엄청나게 핫한, 그죠? 네, 그런 뉴스가 또 전해져서, 그 얘기 또 좀 할 겸,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금지경 기자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 지난 2개월 동안 네네, 지난 2개월 동안 별일 없이 이제 기사 쓰고 네, 특별한 일 전혀 없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 건이 이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좀 일상 다반사 일어나면서 그쪽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네. 네. 기존에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를 했다는 소식이 아, 네네. 네, 전해졌어요. 네, TBS 라디오 아고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제가 못 드려서 여기서라도 지금 마지막 인사를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주에 한 번씩 상근 선배와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랬죠. PD와 제작진이 일괄 교체가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끝났는데 연락이 없길래 연락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 되나 보다. 하차됐구나 해서 제가 팀장한테 선배 제가 이번 주 이 프로그램 하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죠. 외부 활동이니까. 근데 선배가 네가 박서연 기자한테 넘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서연이 뭘 해요? 네,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서연 기자. 알고 보니 저만 잘렸던 걸로. 네. 이렇게 저는 상근 선배도 잘릴 줄 알았는데 저만 잘리고 진짜 제 후배를 이렇게 대신 이제 영입을 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인사 여기서 드리고요. TBS 아고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방송 중인 프로그램인데 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의 아고라, 지난 시즌의 제가 없는 아고라. 아고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파이팅! 제작진분들이 금중경 처리 문제를 고민하다가 네. 담이 왔다는 얘기. 이렇게 네, 일방적인 퇴출. 누구에게 퇴출을 지시를 할까 서로 네. 이제 폭탄을 미루다가 네. 마침 김중경 기자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네. 무난하게 처리가 됐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른 방송의 기회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금준경 기자는 뭐 강연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죠?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금준경 기자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 연합뉴스 관련된 주제입니다. 연합뉴스가 그 포털,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네이버와 다음에서 강등이 됐어요. 일단 뭐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게 미디어 오물오물에서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설명드렸던 바로 그 이슈 이제 저희가 쓴 기사인데요.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편집 총국이라고 하는 보도국 바깥에 이제 홍보 사업팀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팀 기자가 아닌데 이 사업팀 소속 구성원들이 기자의 이름으로 이제 포털에 기사를 이제 1년 9개월 정도 동안 2,000여 건을 작성한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처음 했었죠. 네. 그 이후에 연합뉴스에서 처음에 이제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2,000여 건의 기사를 지우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 연합뉴스 측에서는 이제 미디어 오늘이 이제 뭐 근거 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사업 내부 문건이랑 계약서 같은 거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물증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하게 됐고 이 연합뉴스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벌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형 광고가 이제 몇 건 이상이면 벌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거기서 벌점이 100점 넘게 받아서 이제 포털 30일 노출 중단이 됐던 것이고 6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그 노출 중단과 동시에 재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재평가가 뭐냐면 자격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이제 벌점을 받았는데 우리 포털에 있어도 되는지 자격을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자격을 심사했는데 위원 30명이 투표를 다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점수를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에 80점 이상을 넘기면 연합뉴스가 현재 위치로 생존, 70점대를 기록하면 이제 콘텐츠 제휴가 아니라 검색 제휴 매체 강등, 강등 70점 미만이면 퇴출이 되게 되는 건데 연합뉴스가 70점 중반대 점수로 이 중반대라는 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중반대 점수를 기록하면서 강등이 된 것이죠. 그 결정이 나왔고 며칠 동안 이제 큰 논란이 또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 연합뉴스가 이제 퇴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계속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강등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띌까요? 사실 이 부분이 설명드리기 좀 복잡해서 다들 좀 표현을 좀 간단하게 쓰거나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면이 있고 또 연합뉴스 스스로 퇴출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출이 아니라 강등입니다. 그럼 퇴출과 강등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편집하는 란이 있죠. 뉴스 랭킹 란이 있고 뉴스 화면을 봤을 때 뉴스가 배열되는 란이 있죠. 거기서 뉴스를 클릭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 내부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언론사 기사를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콘텐츠 제휴라는 최상위 등급 제휴 매체만 이제 포털에 콘텐츠를 판매해서 포털에서 서비스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 대가가 포털이 1년에 쓰는 대가가 거의 1,000억 전후로 알고 있어요. 양대 포털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연합뉴스는 100억 원대의 대가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색 제휴로 강등이 된다는 거는 포털에서 뉴스를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주제를 아무 말로 뭐 금준경을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그 결과에 뜨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 결과값에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민중의 소리 같은 언론사는 검색 제휴 매체예요. 그래서 민중의 소리 기사를 포털에 배열하지는 않아요. 근데 민중의 소리를 검색했을 때 혹은 특정 이슈를 검색했을 때 결과값에 민중의 소리 기사가 뜨고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이런 게 이제 검색 제휴 단계이고요. 검색 제휴는 퇴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포털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셔서 그 언론사의 기사가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다만 그동안 이제 뭐 네이버나 이제 다음 화면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거를 연합뉴스 홈페이지로 가서 이제 연결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첫함 뉴스 홈 화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기사들이 모여져 있는 거. 거기서는 볼 수 없고, 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속보칸을 또 따로, 그쵸. 첫 카테고리를 화면에 만들었었어요. 보이시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사라지게 된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합뉴스가 강등이 네. 됐죠. 네이버 언론사 구독 페이지가 또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모바일에서 그 구독 페이지를 보시면 연합뉴스가 지금 구독자가 원래 400만 명이었는데 30일 노출 중단하면서 30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네네. 이제 그 300만 분이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뭐 퇴출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퇴출된 매체나 강등된 매체는 1년 동안 심사를 못 받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심사를 받아서 복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퇴출이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은 그 1년 뒤에는 연합뉴스가 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1년 후에 신청을 하면 이 심사가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는데요. 네네. 1년 지난 시점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이제 콘텐츠 제휴 매체로 이제 복권이 되는 거고 또 80점을 못 넘긴다. 이 입점 심사와 퇴출 심사가 똑같거든요, 방식이. 80점을 네네. 못 넘기면 현재와 같은 이치로 6개월은 더 기다렸고 또 6개월 이후에 또 심사를 받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재도전을 그때부터 해야 6개월.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소 지금 이제 2021년 거의 말이니까 네. 그 최소한 2022년 동안에는 이제 연합뉴스 포털에서 손쉽게 볼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검색을 하면 볼 수는 있지만 손쉽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연합뉴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계에서 뒷말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 연합뉴스가 뭐 그 포털에서 쫓겨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뭐 맞습니다. 일단 뭐 사장도 입장을 냈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이 연합뉴스의 입장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뭐라고 하는지. 우선 저희가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노출 중단이 되고 재평가가 패키지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게 됐고 그 결과 회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회사에 정보 보고를 미리 해놓기도 했었는데 네. 연합뉴스가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게 뭐 제가 좀 자랑하는 어필 측면도 있지만 이제 결과값이 왜 맞았냐면요. 최근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입점 심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근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매년 바뀌어요. 네. 근데 올해 위원들이 첫 입점 심사를 해봤는데 입점과 퇴출이 똑같아요. 80점이 넘으면 콘텐츠 제휴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검색 제휴 합격 매체들의 그 합격 비율도 5%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졌네요. 역대 최저치 합격률을 보였고 제가 취재해보니까 합격 점수도 전년보다 평균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체 수준이 떨어졌을 리는 없고 위원들이 전보다 심사가 엄격한 분들이 왔다. 그럼 연합뉴스도 똑같은 기준으로 80점을 넘겨야 되는데 그 기준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전망이 실제로 있었고 결과적으로 70점대가 맞게 돼서 이렇게 강등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연합뉴스 사장과 연합뉴스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당일과 주말에 걸쳐서 나왔는데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이게 표현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네. 알 권리가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없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해드리면 네. 두 번째는 이중제재다. 이중제재. 네. 아니 노출 중단을 했는데 30일 동안 왜 우리 못 들어왔는데. 왜 제재 투입하냐? 실제로 이중제재가 연합뉴스가 만든 용어인데요. 네. 이 용어를 지금 여야 주요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에서 정확히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네. 연합뉴스의 프레임이 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중제재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연합뉴스 구성원분들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거는 언론계의 집단 린치다.
그러니까 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언론계 공공의적이 누구냐? 연합뉴스 아니었냐? 네. 스스로 이렇게 그 자백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언론계에서 연합뉴스가 도매상인데 네. 포털에서 소매를 하는 거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측이 만들었던 이 프레임 중에 하나가 언론계가 집단 린치했다. 거칠게 표현드리면 집단으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런 식의 입장이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실제로 냈고요. 이 가처분 결과 그리고 소송으로도 이어져서 이 제휴 탈락을 시키는 게 적절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연합뉴스의 좀 이렇게 반박이 이제 크게 세 갈래인데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네, 네. 아, 이 얘기 듣고 빵 터졌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게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복잡한 이슈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마음이 좀 복잡한 게 미디어 오늘이 지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한 6년, 7년째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퇴출된 매체가 한두 개 매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그걸 제가 한번 세봤는데 이게 총 몇 개 매체냐면 그 콘텐츠 제휴 매체가 6곳이 강등이 아니라 아예 퇴출됐어요. 퇴출. 연합뉴스보다 더 강한 걸 받은 거죠. 그리고 스탠드 제휴 매체 11곳, 검색 제휴 매체는 76곳이 강등이 아니라 다 퇴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합뉴스에서 쫓겨난 매체가 네이버에서 쫓겨난 매체가 100개 가까이 돼요. 연합뉴스는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에도 못 끼는 상황인데 네네. 뭐 이 차이를 그럼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건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 매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상관이 없는 매체들이었을까요? 라는 점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연합뉴스가 기사용 광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의 정면으로 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논리를 꺼내 드는 건 조금 의문이 들고 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그나마 우리가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보기에 중립적인 기사를 써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상대 쪽 기사가 더 많지 않겠냐? 상대 쪽 어디? 이런 식으로 네. 연합뉴스 내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계시긴 하셨었는데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네.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 점이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연합뉴스가 좀 그래도 좀 균형을 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정치권에 어필이 된 건지 뭐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하도록 네네네네. 하고. 이중제재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죄송합니다. 네. 자, 집중. 네. 네, 집중해 주시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는 했는데 근데 뭐랄까 하여튼 본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써서 기사라고 올렸는데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그 숫자가 잘못된 게 미디어오늘 쓴 기사를 보면은 1년여 동안 기사를 2,000건을 삭제한 겁니다. 근데 이 삭제한 게 한 명 직원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거예요. 네네. 사실 홍보사업팀 직원은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규모가 더 컸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내부 이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 10년 이상 1년에 1,000건이라고 쳐도 10년 이상이면 10,000건 이상 이 기사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10,000건 썼다, 2,000건 썼다 이렇게 잘못 나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 드러난 것만 지금 그렇죠. 2,000건이라는 네, 거죠. 대대적인 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연합뉴스가 국민의 알 권리에 반했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가 포털 제휴랑 이렇게 관련해 있는 게 아무래도 국민들이 포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겠죠. 연합뉴스 구독자분들이. 그럼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보다 이제 월등하게 공적인 콘텐츠를 많이 전달을 했을 때 성립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독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평가 기준이 좀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뭐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연합뉴스가 정말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유통을 했나? 지금 이제 드러난 것만 지금 2,000건의 기사용 광고가 있었는데 네.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중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중제재라는 비판이 그 적절한가요? 근데 사실 원래 이게 규정 아닌가 그게? 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프레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이중제재 플러스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받아줬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제재를 살펴보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이 6점 이상 누적되면 제재와 재평가를 같이 받는 게 재평의 룰입니다. 근데 재평이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따져 물었어야죠, 그럼 처음부터. 맞습니다. 그 재평이가 만들어졌을 때 연합뉴스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아직 기사로 안 쓴 게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좀 보시면 노출 중단까지 했는데 강등까지 한 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있죠. 노출 중단됐다가 퇴출당한 매체가 지금 100건 가까이 됩니다. 네. 이 매체들은 훨씬 더 과한
그런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평가 시스템이 2018년을 전후해서 한번 바뀌거든요. 초기의 재평가는요. 재평가에서 기준점이 미달되면 무조건 퇴출이었어요. 근데 연합뉴스는 퇴출이 아니라 강등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 전후에서 코리아 타임즈라는 네네. 한국일보 계열 영자 신문이 있죠. 재평에서 퇴출됩니다. 80점 미만을 받아서 이때 재평이 위원 중에 언론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콘텐츠 제휴 매체였는데 검색 제휴도 아니고 한 번에 쫓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구간을 만들자. 어느 정도 이상 점수를 받으면 퇴출이 아니라 강등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고 이때 재평위 내 시민단체 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언론계 위원들의 요구로 이런 게 관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래 재평가는 훨씬 더 까다로웠는데 언론계 위원들의 요구로 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연합뉴스가 받고 있고 코리아 타임즈는 한 번에 퇴출된 반면에 연합뉴스는 강등이 돼서 오히려 이중 제재를 덜 받고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수혜를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유벤투스라는 팀이 이제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네. 이 세리아에서 세리아 B로 강등이 되고 거기다가 별점 승점을 한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10몇 점, 네네네. 네, 그렇게 받고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이중 제재인가? 그렇죠. 이중제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모르겠는데 아니 어떤 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가중처벌이라는 게 받는데 이전에 했던 범죄는 그 처벌을 받았던 건데 그렇죠. 그 뒤에 가중처벌하면 그건 이중제재인가? 라는 좀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재평이가 사실 복잡합니다. 저도 취재를 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좀 심사 요건이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좀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소명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명을 안 들었습니까? 연합뉴스는 오히려 다른 언론사보다 소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평위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지금까지 소명을 4번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첫 번째 소명이 뭐였냐면 다른 언론사들 다 기사를 긁은 다음에 다른 언론사도 했다. 왜 우리만 가지고 우리랑 그러냐? 똑같은 기사가 있네? 이렇게 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냈고 4번의 소명 모두 왜 2,000건의 기사를 지웠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던 소명이었고요. 보통 다른 언론사들은 한두 번씩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오히려 소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럼 왜 소명을 안 냈다고 주장하냐면 최근에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네. 새로운 대표가 선임돼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명을 안 받아줬다. 이 전략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미 재평이 심사가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경영진과 이 새로운 경영진을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심사와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대표이사가 바뀌면은 다시 입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논리면은?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언론사 내 이제 대표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는 건 알겠지만 엄밀히 말해야죠. 연합뉴스는 다른 언론사보다 소명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명은 안 받아줬습니다라고 해야 팩트인데 지금 연합뉴스는 소명을 안 받아줬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 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이미 뭐 그 평가가 끝났다는데 뭐 사장 바뀌었다고 뭐 다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고 뭐 소명을 못했다가 아니라 소명이 부적절했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그 연합뉴스 이전 사장이 이 네. 제휴평가위원회들한테 이제 문자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논리가 이제 그 연합뉴스가 공공의 적이어서 언론들로부터 이제 집단 린치를 당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연합뉴스 내부의 분위기가. 그리고 연합뉴스 관계자들이 이제 외부에다가 하시는 얘기를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제휴평가회가 언론계 이익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심사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거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근데 절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휴평가의 위원회가 이렇게 15개 단체로 구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어디? 여기 여기 푸대님이 이렇게 그래픽 네. 네, 제작진에서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1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언론 단체가 7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와 언론학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함께 이제 믹스가 되어 있는 구성인데 당연히 경쟁 언론사들이 이제 절반 정도 되니까 네. 연합뉴스 날린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휴평가위의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한국신문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신문협회 회원사 중에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관계자다. 이거는 아무도 그 연합뉴스 스스로도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소속이 된 회원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연합뉴스에도 기자협회 지회가 있을 건데 그렇죠. 한국 기자협회도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이익단체로 보시면 연합뉴스 기자협회와 연합뉴스가 소속된 신문협회를 그렇게 보시는 건지 나 그게 좀 궁금하기가 하고 재평이 초기부터 저희가 분위기 취재했는데요. 연합뉴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단체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논쟁적인 이슈가 있으면 양쪽이 표대결을 벌입니다. 주로 시민단체와 언론계 양쪽이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네네. 표대결을 벌여서 이제 비등비등하고 나오거나 조금 더 우월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연합뉴스 제재는 초기부터 압도적인 결과가 표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취재를 해보니까 연합뉴스한테 반감을 샀던 거는 언론계가 아니라 학자분들로 구성된 언론학계와 시민단체분들 위원으로부터 더 큰 반감을 샀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네. 언론계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제가 점수를 다 일일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연합뉴스에 대해서 경쟁 언론사들의 점수를 낮게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퇴출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론계 위원들의 점수를 낮게 줬다기보다는 모든 위원들의 점수를 전반적으로 낮게 줬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네.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학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고 세금을 받는 언론사인데 그렇죠. 이런 일을 벌인 것도 충격적인데 세상에 어느 언론사가 기사를 2,000여 건을 이유도 없이 삭제하고 해명도 하지 않냐. 이게 외국의 통신사 중에 그런 통신사가 있냐. 그 어느 나라 공영언론 중에 이렇게 일하는 공영언론이 있냐. 이게 되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2,000여 건이면 웬만한 중소 언론사 1년치 기사량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정도 양을 그대로 날려버리고 해명도 안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언론 학자분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합뉴스의 비판적인 모습이 일단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연합뉴스가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을 열심히 했는데도 네. 포털이 제재를 했다. 반성한 거 맞아요? 처음에 반성을 전혀 안 했었고 오히려 미디어오늘을 이제 고소한다고 네, 했었죠. 법적 대응한다고 기자협회 처음 그 멘트를 통해서 기사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게 물증이 나오고 물증이 나왔을 때도 반성을 안 하다가 처음에 제재를 본인들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재가 가시화되니까 그때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가 있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사과라면 이렇게 좀 사과를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고 네. 이 과정에서 위원분들 전반에 반감을 많이 샀습니다. 연합뉴스가. 이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남탓만 하고 왜 지웠는지는 설명도 안 해주고 뭔가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고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고 또 일부 위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네. 갑자기 특강을 해달라. 강연비 얼마 드릴 테니까 특강을 해달라. 근데 이거는 임원들만 들으시는 강의니까는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또 위원들한테 재심을 해달라고 연합뉴스 임원분들이 그 학자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위원들은 이건 부적절한 접촉이다. 라고 더 이제 문제 제기가 컸던 상황. 뭐 이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적도 있어요. 다른 언론사도 기사 공고 많이 하는데 또 그건 일리 있어. 왜 연합뉴스 많이 하냐? 사실 저도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연합뉴스에서도 미디어오늘이 연합뉴스에 악감정 가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연합뉴스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 게 물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평이는 항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언론사 밥줄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증 없이 제재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연합뉴스의 특징은 계약서가 나왔어요. 네. 내부 사업 문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물증이 뭔지 아십니까? 2,000건의 기사가 삭제된 거예요. 연합뉴스 스스로 이 물증이 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이죠. 네, 이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게 특성인데 다른 언론사들 저희도 장담합니다만 주요 일간지들, 주요 통신사들 기사형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매년 이제 그 기사형 광고 관련된 언론사의 제안서 같은 거를 거의 매년 보도를 해요. 이 언론사들이 네네. 다 심각하다고. 근데 이것들은 물증이 없어서. 그 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 가장 많이 한다는 게 자유규제 심의 결과로 있는데 이것도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게 아니라 내용만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좀 올기는 힘든 상황이고 대신에 저희도 다른 언론사들이 실제로 물증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기사를 써왔거든요. 네네. 근데 다 작은 언론사들이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연합뉴스였던 것이고 앞으로도 크든 작든 간에 언론사들이 계속 요거를 저희가 지금도 취재 중에 있고요. 네네.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그 말을 썼는데 이건 기억에 남더라고요. 연합뉴스도 억울하면 너네도 취재해서 경쟁 언론사들 물증 찾아내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저는 되게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언론계가 이렇게 자정에 나서면 됩니다. 실제로 네. 연합뉴스 제재받고 2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이 물증을 우리가 다 잡아야 이런 언론사들을 또 제대로 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증으로 해서 언론계가 전반으로 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금중규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연합뉴스가 대응했던 방식 중에 그 제휴평가위원들한테 뭐 우리 좀 강연해주고 뭐 이게 돈도 좀 받고 이것도 비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연합뉴스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또 오늘은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네.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내용이 똑같이 나왔는데 네. 네. 물증은 없지만 그 연합뉴스에서 부탁을 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그 저렇게 정치권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 재평이에 소속된 4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4개 시민단체 플러스 이제 YMCA까지 5개 시민단체가 공동 입장을 냈어요. 너네 제재받은 거는 억울한 일이 아니야. 너네가 잘못해서 잘못한 만큼 처분을 받은 거고 이중제재도 아니고 심지어 퇴출도 아니고 언론계 린치도 아니야. 왜냐면 시민단체 위원들이 우리가 너네 처분했어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어제. 그럼 이거는 즉 이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시민단체들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정치권을 동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주자들의 입장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네. 뭐 이중 제재, 뭐 소명 안 들었다. 네, 소명 안 들었다. 그리고 뭐 연합뉴스가 이제 쫓겨나면 이제 알 권리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인데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제 입장들이 쭉 나왔는데 좀 언론계에서는 바라보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언론계 분위기를 보면 최근에 기자협회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사자일 수 있으니까 기자협회보에서 사설을 냈습니다. 이게 사설 내용을 보면 연합뉴스가 한 건 분명히 부적절한 행위였고 심지어 언론계에서 아니,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점들이 기자협회보를 포함해서 뭐 PD저널 미디어스 같은 미디어 언론 그리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기사형 광고를 쓰지 않는 언론사들이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이거를 봤을 때 정치권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될 거 언론인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구성원들의 권익 문제가 달려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구성원들의 일단 처우나 이런 게 달려 있는 문제고 이렇게 언론사가 퇴출되고 강등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계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연합뉴스가 법적 대응하고 입장을 낼 수는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온갖 곳에 연락을 돌리면서 요청을 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만들고 그것도 연합뉴스가 주요 뉴스에 지금 매일같이 게재를 하고 네. 지금 연합뉴스가 그 강등 결정 이후에 20건이 넘는 기사를 썼습니다. 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잡아 썼는데 네네. 이런 모습은 더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왜 연합뉴스가 공영 언론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지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시민단체 그리고 기자협회보 같은 언론계에서 운영하는 언론사 등에서도 주로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이해 충돌 아닌가. 자기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자기 지면을 통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정치권의 그 언론 개입을 열어놓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 정치권에 가가지고 정치권에서 입장을 내라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만약에 또 움직여 버리면 그게 지금 정치의 언론 개입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이로제가 있지 않아요, 언론계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는 정치권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잘못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정치권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 포함해서 열심히 이렇게 구명 나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의 입장을 빌려서 언론계 개혁을 촉구하겠다? 그 정치인들의 정당과 언론과 이 정책적인 방향성과 무관하게 연합뉴스만 봐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가. 근데 정치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개 가까운 언론사가 지금까지 퇴출되고 심지어 연합뉴스와 같은 날 스포츠 서울이 똑같이 강등됐거든요. 네. 아무도 스포츠 서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그 참세상이라는 언론사도 강등이 됐어요. 들어보면 억울할 만한 사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나서시다가 연합뉴스가 강등되고
여기서만 입장을 내시는 건 이게 정치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만 사안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연합뉴스 주시는 얘기를 이제 보좌진들이 들어서 기사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정당이 연합뉴스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은 좋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재평이가 큰 언론사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재평이를 감시해야 돼요. 딴 놈들은 봐주는지. 근데 앞으로도 주요 언론사를 퇴출이나 강등 결정을 했을 때 그때마다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서 입장을 내시고 하시면 오히려 독립적인 심사에 저해가 될 겁니다. 시민사회나 독자분들이 재평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저희들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되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재평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 좀 더 언론의 자율적인 판단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좀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언론사들이 이제 포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양질의 기사를 어떻게 좀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뭐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포털에만 목을 메고 뭐 포털 아니면 나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쩔쩔 매면서 뭐 정치인들한테 달려가서 뭐 이렇게 좀 입장 좀 내주십사 뭐 저렇게 내주십사 뭐 실제로 연합뉴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을 것으로 추정될 만한 너무 이제 모든 사안에서 다 충돌하는 대선주자들이 워낙 똑같은 입장을 내니까. 그렇죠.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제 정치권 동원하지 마라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여담이지만 한 언론학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연합뉴스 모르는 기자가 전화 와서 갑자기 재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분이 나 그 잘 모르겠어 이러고 내가 그 기구를 실제로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여러 입장을 듣는 거를 좀 가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리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대선 주자와 언론학자분들 중에 유리한 분을 해주는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시시각각 연합뉴스 주요 뉴스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상황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연합뉴스가 그렇게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뭐 언뜻 보면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넘기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언론이기도 아무래도 하니까. 연합뉴스가 워낙 큰 언론이고 네. 또 워낙 영향력이 있는 매체다 보니까 좀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또 입장들이 나온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들고. 절대 그 언론이 중립적이었냐 영향력이 크냐 작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앞으로 중립적으로 논조가 좋은 언론사와 영향력이 큰 언론사는 재평의 심사에서 예외를 둬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 언론이 중립적일 수가 있나? 근데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누가 평가적인 거고 또 누가 네. 보기에 따라서는 공정한 거고 그런 건데 뭐 어쨌든 뭐 연합뉴스가 뭐 자신들이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뭐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금주경 기자랑 뭐 연합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이 사건의 최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금주경 기자가 쭉 이제 따라와서 이제 보도를 했었죠. 네. 좀 이 상황까지 왔는데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저희가 뭐 퇴출해라, 뭐 제휴 강등시켜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미디어 오늘은 원래부터 기사형 광고 문제에 가장 비판적이었고 그 기사를 계속 써왔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관련해서 계약서 같은 물증 취재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렇게 퇴출된 언론사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다만 유명하지 않을 뿐이고 근데 연합뉴스는 공적인 면이 강조된 언론사다 보니까 더 강조해서 보도를 드렸던 게 맞고 근데 그 구성원들의 권익 문제나 이런 것까지 또 저희가 뭐 이렇게 되라라고 뭐 저주 퍼붓듯이 보도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결과를 예상하고 기사를 쓰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결과를 받아보고서 예상치 못한 파장이 있는 점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이제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확 날아가 버리게 된 거니까 뭐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뭐 걱정할 수 있다고 봐요. 걱정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죠. 저희가 입장을 처음부터 들으려고 했었고요. 근데 내부에서 제재 여부와 이제 연관짓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보였다면 언론계 집단 린치가 아니라 저는 다른 분야 재평위원들이라도 더 연합뉴스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데 네. 하면서 좀 열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내부에서 저렇게 바꾸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네. 좀 한 번 더 이제 두고 보자. 뭐 30일 정도 노출 중단됐으니 뭐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딱 그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미디어는 보도가 허위라든지 또 이제 뭔가 재평이들 위원들한테 뭐 이게 따로 연락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이제 와서 네. 뭐 탄압을 받는다. 뭐 우리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에 구성원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징징대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네. 저는 좀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 아까 제가 못 드린 말씀이긴 한데 조선일보가 과거에 이제 제3자 전송이라고 해서 제휴매체가 아닌 계열사 기사를 송고했다가 이제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48시간 노출 중단만 받고 끝난 적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불공평하다고 하시는 내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저희 말씀드린 게 이것도 저희가 가장 많이 비판했거든요. 왜 조선일보를 봐주냐, 이래서 심사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었고,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재평이가 엄청난 비판을 받아서 이때부터 대형 언론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제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재평이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진 거고, 하필 그 첫 타자가 연합뉴스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조선일보 봐준 게 잘 됐다, 이게 이 연합뉴스 쫓아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일관적이지 않은 심사를 비판해야 되지만 최근부터 이뤄진 적극적인 심사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것대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연합뉴스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감시를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합니다. 첫 타자긴 하지만 네, 잘못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연합뉴스가 뭐 재평이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재평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연합뉴스가 좀 그랬었나요? 뭐 계속 이제 불만이었나요, 원래부터? 사실 저희가 약간 황당한 게 재평이가 심사가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투명하다. 이 점은 저희가 계속 비판했던 점들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좀 언론계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쫓겨나니까 이런 입장을 좀 내시는 게 뭐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평이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6년 1월 7일쯤에 연합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논란이 좀 있었던 코너인데, 사설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사설 코너입니다. 통신사가 사설이 왜 있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건 연합뉴스는 사설을 냈던 언론사인데, 사설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털 뉴스 제휴심사, 사입이 과감히 퇴출해야. 과감히 퇴출해야. 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혼탁한 뉴스 생태계를 포털업계 스스로 바로잡아보는 취지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뉴스 생태계를 건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를 계기로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언론계 내부의 자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언론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대로 포장해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앞에. 재평이에 대한 비판을 사실 저희는 초기부터 했었고 많은 언론사들이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연합뉴스는 아니다. 이거 의미가 있다. 근데 연합뉴스가 근데 말한 뭐 게 다른 네. 언론들이 사실 다 그랬어요. 큰 언론들은. 왜냐면 맞아요.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연합뉴스의 기사의 포인트가 뭐냐면 당시에 사이비 언론 퇴출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언론사들이 사이비 짓을 한다.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프레임이었고, 이때 조중동 같은 큰 언론사와 연합뉴스가 함께 포털이 사이비 언론을 퇴출해라 이렇게 입장을 많이 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인터넷 신문 매체가 해마다 평균 1000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와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기사가 3만 건이 넘는데 하루에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가 범람하면서 뉴스가 정보가 아니라 공해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 언론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기업인들의 원성이 높았다. 네. 굉장히 명문입니다.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깨알 같은 얘기들. 네. 어쨌든 뭐 그대로 포장해서 갖다 놓도록 네. 하죠. 네. 어쨌든 뭐 연합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좀 미디어 오늘의 미디어 오므롬을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이 됐네요. 네. 네,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미디어 오늘은 또 굉장히 좀 그 소규모 언론사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제작진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한 명이세요. 저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분이 요것도 만들고 또 대선 국면에 맞춰서 어떤 컨텐츠도 만들고 인간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에 좀 이따가 제 그래픽도 만들어 주시고 연합 재평이 소속 단체들. 네. 지워주세요, 그냥 차라리. 여기를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미디어 오므로무를 중단을 하고 일단 뭐 미디어 오늘은 이제 미디어 오늘의 일을 하러 이제 떠나실 텐데 대선이 끝나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할지 뭐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상황은 또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혹은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뵙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디어오늘이 이 미디어 업계에서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 있고 또 이번 연합뉴스 건에서 보듯이 또 미디어오늘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뭐 때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그래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다는 말은 못 드리겠고 아, 네. 네, 뭐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뭐 저는 딴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아고라에서. 아이고, 아, 네. 네, 금정 기자 뭐 브이로그라도 어떻게 한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미디어오늘이 아마 찾아뵐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